그래서 그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미국 조회에 다 돌고 있단 말이야.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나서 예고를 했죠. 우리 김진양 이사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예. 지난번 저희 방송 때 말미에 우리 김진양 이사장이 뭐 언제 미국에 가서 어떤 이제 주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왔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뭐 새로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언제 가셨습니까?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5월 3일까지. 3일. 13일. 원래 2월 초부터 한 3달 준비해서 다녀왔습니다. 아, 2월 초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 가는 거를? 오. 미국 가서 여러 관계자들 만나려면 우리한테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쓱 갔다 오더라고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진짜 좀 조심스럽게, 그러게요. 은밀하게, 뭐 공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세 개 단위, 위민 크로스 DMZ, 그리고 AFSC라고 한 600여 명 되는 미국의 친구들 단위, 그리고 미국 내 평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UMC, 감리교연합, 그쪽 세 단위의 디렉터들이 1월 말에 제가 오렌지에서 모여서 이런 취지로 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서 국무성, DNI, 그리고 각종 정부 기관, 상하원 이렇게 쭉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아수다의 동료인 우리한테도 전혀 노출하지 않고 비밀리에 갔다 온 건데 어쨌든 보안이 잘 지켜진 거죠. 보안이 잘 지켜졌어요. 야, 우린 뭐 흔적도 몰랐어.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어쨌든 미국을 갔다 왔다. 근데 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말도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갔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미국에서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방문을 좀 세팅하고 지원을 하는 현지 팀들이 있었다. 그렇죠. 야, 목적이 있을 거냐? 단순해요. 뭐 우리 한결같은 관심은 한반도 평화. 그렇죠. 평화가 중요한데 우리 세 명 다 동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국내 전문가들, 국민들도 다 할걸요. 단기간에 남북관계 복원은 매우 힘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저의 관심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이어서 제대로 한번 북미관계 정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정성이 있다면 평양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지. 북은 다시는 미국과 만나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미국의 조회 트럼프 정책팀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진짜 트럼프가 갈 생각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진심이냐 있다면 내 나름대로 말이야 북측과 수많은 협상의 경력을 가지고 북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평양 가는 길, 북미관계 정상화의 여러 프로세스 절차들을 제안하면 너네들 들어줄 수 있겠어? 라는 것이 아귀가 맞았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어요. 아예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트럼프 평양 가는 길, 토킹 포인트, 그리고 제1역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던지고 그것을 덥석 문 단위들이 누구한테 던졌어요? 국무성, DNI, 그리고 NCNK. NCNK는 미국에 있는 북한 국가위원회, 북한위원회라고 상하원에다가 북한 관련 상담, 전문, 조언하는 최고의 그룹이죠. NCNK. 그리고 뭐 여러 상하원의 의원들 그렇게 던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툭 문 단위들이 국무성, DNI 뭐 이런 관계자들을 그럼 좀 만났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이제 던져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 하면 보고 싶다라고. 그렇죠. 야, 김진양을 보고 싶다라고. AFSC 그리고 UMC, DMZ 이런 단위들은 NGO 시민사회 단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이들을 만날 수는 없어. 이 자기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진양 박사가 조금 독특하잖아. 북측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북측과 협상을 아주 많이 했고 이런 관계 속에서 트럼프가 자꾸 북미관계 정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협상을 진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미국이 선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북이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솔루션을 줄 수 있다. 한번 만나볼래? 그렇지.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이 정책 결정자들이 만났던 한국의 이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뻔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특히 북을 잘 알고 뭐 사실 뭐 김장 우리 이사장님은 국내에서는 이제 친북으로 찍혀 있는 그런 사람의 지북. 지북 미안합니다. 알지. 지북 뭐 친북이 뭐가 나쁜데? 그렇지. 친북도 좋은 말이야. 우리 사회가 많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가기 전에 독특한 건 제가 이제 더글라스 맥그리그는 아시잖아요. 예, 유명하죠. 예. 맥그리그는 제가 딱 찍었어요. 만나겠다라고. 만나보고 싶다. 예, 만나보고 싶다. 꼭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나게 됐고 뭐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댄 립 그리고 더글라스 맥그리그 그리고 NCNK의 키스 루스 그리고 저스트 포린 팔러시라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정의롭게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큰 로비 집단, 전문가 집단 그리고 그 저널을 계속 만드는 그쪽의 사무총장 그리고 메데아라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50년 평화운동가가 있어요. 대의회 로비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는 거기 그리고 의원단들 그리고 퀸시 연구소 이런 정도로 쭉 배치를 했고 D&I 고위 관계자한테는 아예 그 토킹 포인트하고 프로세서 과정 그리고 국무성, 세스밸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예 절차방 보고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미국을 가게 된 과정, 배경,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사람이 너무 설명 좀 많잖아요. 해주죠. 예.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먼저 던졌다 그랬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정상화 진짜 의지가 있냐? 진짜 가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은 아예 관심이 없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북미 관계 정상화 비전 보고서였어요. 예. 가제가 트럼프 평양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먼저 1번 트럼프의 진정성을 확실히 북이 알아야 된다. 핵 문제가 아니고 진짜 평화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느냐. 비핵화 정책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느냐. 파격적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만남이 불가능하다. 지금 궁한 건 북이 아니고 미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거든. 그리고 첫 번째 북미 관계 정상화 적대청산 발표 6.12 싱가포르 합의 안 지켰던 게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어파라지 해야 된다. 첫 번째 아주 큰 예. 관문이죠. 두 번째 북이 원하는 건 말이 아니다. 실천이야. 협상이 아니 말이 필요 없어. 진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 적대 처리다. 적대 처리해. 친구가 되겠다며. 그럼 적대를 처리해라. 제재 같은 거. 군사훈련 같은 거. 선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 트럼프는 좋아할 것 같아요. 돈 안 써도 되니까. 군사훈련 안 해도 되니까. 세 번째 사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예. 트럼프가 75년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적대를 끝내겠다는 상징으로서의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해라. 지긋지긋한 20세기, 21세기, 75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종전선언 요거 하나만 딱 하기 위해서 평양 갈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북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전부 다 끄떡거리면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맡기면은 다들 할 수 있을 거라 그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가 아니고 주변 스태프도 있고 정책 보좌진들도 있고 의회도 있어가지고 눈치를 좀 볼 것 같다. 그러길래 그런 눈치 본다라면은 아예 제안도 하지 마라. 북은 안 받는다. 다시 묻겠다. 북이 급하냐 미국이 급하냐. 자기들은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일부 사람들은 맞다.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화에 가장 분수령은 맞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거 이야기, 그 보고서를 먼저 줬고 그걸 읽어보고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 보고서는 그러면은 미국 가기 전에 이미 전달했고 다 보냈죠. 예, 다 보냈고. 그래서 그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미국 조회에 다 돌고 있단 말이야.
사실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뭐 저희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신한 프로세스. 다 공감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만이 돌파구를 찾는 길이다. 이렇게 다 공감을 하는데 아주 상식적인 내용. 그렇죠. 특히 상식적인. 예. 아주 진실이고 상식은 아니야. 진실은 진실인데.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아마 미국 가서 그 정책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지부탄생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비핵화와 평화가 대립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전제가 이래 돼요. 비핵화가 되어야지 평화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평화가 와야 비핵화가 되지. 그렇죠. 이거를 뒤집어서 평화를 이루어야지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라고 발상을 바꾸는 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맞죠. 미국에서는 더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를 들거든요.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의 실패의 핵심 바로 이거였거든. 그거죠. 그렇지. 선 비핵화 후 평화였거든. 네. 근데 문제의 본질은 평화를 위한 비핵화였잖아. 그럼 평화가 오면 핵 문제가 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네오콘들의 논리가 폼페이오, 존 볼턴 같은 애들이 CVID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 불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비핵화 회담을 실패시켰잖아. 저는 그래서 당시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비핵화의 역설이다. 우리가 비핵화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북은 핵을 고도화시킬 것이다. 비핵화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평화는 사라진다. 위기는 고조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미국 애들도 또 해. 그래서 제가 본질은 핵 문제는 평화가 오면 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미국의 이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인정하고 나오던가요? 자, 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이 DNI, 그렇죠. 털시 예, 게버드죠. 예. 털시 게버드 주변의 사람들, 댄립, 태평양성 부사관이라든가, 그래서 맥거리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이해해. 동의하고? 다 이해해. 맞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정치 여론, 의회 환경상, 국민 여론상 그래도 비핵화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는 좀 있어. 거기에 발목 그런데 잡혀 민주당도 있고. 네. 공화당도 더 이상 핵 문제를 앞에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굳이 그럼 그 얘기 할 필요 없지 않냐? 내 다시 묻는다. 북은 미국에 아무 관심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 모시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비핵화를 얘기한다고? 티켓 끊을 필요도 없다. 못 간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너무 뻔뻔하게 하는 거를 처음 듣는데. 처음 든다. 아, 이번에 큰 성과예요. 큰일 나셨네. 큰일 처음 나셨어. 듣는데. 예. 그 제가 그만큼 당신들은 북을 모른다. 진짜 모른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내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좀 보인다. 근데 당신들은 보니까 그냥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제발 좀 문제를 좀 해결해라. 해결하려면은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우리가 또 이 대목에서 이번에 다녀오셨으니까 그리고 가서 트럼프 정부 주변에서 나름대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만나고 오셨으니까.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이 트럼프가 첫 번째 트럼프가 이 한반도 평화,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이 있나? 아니면 이게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성은 트럼프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미국 내의 어떤 정치적 구도, 여건, 환경이 되는가?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럼 못하는 거니까, 그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제가 계속 던졌던 건 트럼프 북미 관계 정상에 대한 이 진정성을 어느 정도 평가하느냐. 만난 모든 사람들한테 물었던 거예요. 트럼프 진정성을 얼마나 당신들이 평가하느냐. 그거. 종전선언 헌법 정상회담 제안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북에 대해서 물었지. 이 질문과 관련해서 1번 트럼프는 북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많고 진정성이 있다. 네. 다만 주변 여건이
주변 여건 현재로 시기적으로는 러우전이라든가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유럽의 문제 현재 바로 북과의 관계 정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북과의 관계 정상을 풀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였고 다만 관계적 조건 스텝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거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 요거는 하나 보였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느냐?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즉,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무성 마르코 루비오는 충성파다. 근데 루비오 말고는 온 국무성 관계자들은 다들 별로 안 좋아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트럼프의 힘이다. 미국이라는 전체 회사의 사장이다. 오너다. 그냥 사장이 기업, 사업, 사세 확장하는 것처럼 막 밀어붙일 것이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아, 트럼프기 때문에 밀어붙이겠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위기들을 돌파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집권 2기잖아요. 일단 그 6년 전에 한번 그 크게 실수하고 천재일유의 기회를 놓친 상황인데 북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가 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6년 동안 그 질량적으로 핵무력을 엄청나게 올려놨고 그렇죠. 이제 그 북러 조로 이제 동맹까지 해서 아주 그 제협상의 문턱이 엄청 높아진 상태인데 트럼프는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예. 지금 2기인데 내년 그 2년차 말 되면 이미 레임덕 비슷하게 그렇죠. 올 수도 중간선거 있고 들어가고, 예. 지금 또 뭐 집권 반년됐는데 거의 뭐 해놓은 것도 별로 없고 원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아마 미국 그 트럼프의 그 내부 프로그램 일정상으로도 내년 7월 4일이 미국 중간선거. 건국 250주년, 250주년.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네. 그때까지 말씀하신 이제 네오콘이나 딥스테이트를 어느 정도 좀 치고 척결을 하고 정리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북조선이라는 존재가 그 조금 전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또 중국과의 어떤 견제나 역학 관계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 북 자체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안보 위협 실질적 안보 위협. 예, 그렇죠. 뭐 러시아 동맹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로 견고한 안보 위협이 되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동기나 추동력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일정으로 봐도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약을 해보면 예. 전체 방문 관련해서 제가 방문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정상화 진정성 긍정평가가 긍정적이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주변 사람들은. 예. 두 번째, 종전선 원포인트 정상회담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가장 획기적인 거고 가장 확실하다. 그 정도는 던져야 된다. 맞다. 적대관계 정상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종전선 원포인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래, 뭐 그 정도는 던져야 안 되겠어? 왜 이미 예정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대화 중에 가장 많이 확인했던 거. 당신들 진짜 북을 너무 모른다. 그래요. 사실 우리 잘 모른다. 북에 대한 무지도 인정했다. 아니. 모르면 배워야지. 김 박사한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알아? 대한민국도 잘 모르는데. 우리한테도 관심이 없는데. 북을 어떻게 알아? 알지. 적이라는 거. 나쁜 놈들이라는 거. 북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은 진짜 강한데. 진짜 북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모른다는 거. 아주 확실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이 연방정부 개혁을 많이 하잖아요. 연방정부 관료들이 엄청나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복지부동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호의이지 않다는 거. 늘공의 저항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미국 내 의회 정치도 공화당 말고는 민주당 애들은 민주당 쪽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 트럼프에 대해서. 언론들은 뭐 오래됐잖아요. 언론들의 뭐 반트럼프는 오래됐잖아. 여기에 영향받는서. 근데 이번에 가서 또 느꼈던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문해서 느꼈던 거. 국가 채무 재정 적자,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극화 문제, 소비자 물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데 국내에 똑같은 맥도날드가 있잖아. 그냥 하나 먹는데 보통 15,000, 2만 원이야. 그냥 세트도 아니고 햄버거 하나에
콜라하고 같이. 콜라와 같이. 한국인들하고 3명이서 저녁을 먹는데 보통 15만 20만 원이야. 좋은데 안 가도. 야, 이거 굉장히 경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내한테 헤어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미동맹의 주축인 네오콘들과 자꾸 좀 이렇게 좀 멀어져라. 그렇지. 75년 한미동맹 관성상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회 관계자들 전문가들은 다 네오콘들만 만난다. 정신 차리라 좀. 너무 메시지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권인데 트럼프와 네오콘들은 다르다는 걸 아직도 모르냐 그러더라고. 우리는 좀 알지만은 관성의 힘으로서 관료들이야 뭐 늘 만나던 사람 만나겠지라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 트럼프는 네오콘과 완벽히 대립적 관계에 있는데 너네들 한국 애들은 와가지고 좀 네오콘만 만난다. 좀 정신 차리라. 이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한 7가지 포인트에서 요점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오, 상당히 그 충격적인 정리가 되게 얘기네요. 잘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현실화 시켜낼 수 있는 동력을 붙여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잘해야죠. 전 첫 번째로 이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인식의 틀을 짜는데 우리 김 박사의 미국 방문이 거기에 있는 이제 전문가 그룹이나 관료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 충격파를 던졌다. 이런 새로운 생각이 메시지죠. 들고. 새로운 예. 메시지. 그럼 이걸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 번 더 갈 생각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계속 연계를 가지고 이후에 만나면 계속 가지는 걸로. 한 번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댄리 부사령관 그리고 그래서 맥그리그라든가 이들이 올 8월에 7월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예. 컨퍼런스 국내 같이 들어온- 한다라든가 예, 예, 그렇지. 이를 통해서 계속 각종 보고서들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김진양 이사장이 돌파구를 열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미국 내에서 또 한국 내에서 이 틈을 계속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가.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어쨌든 북미 관계가 새로운 어떤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선 때 차기 정부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당당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저도 조만간 조용히 한번 가세요? 오겠습니다. 가요? 조용하게. 조용히? 국제. 아, 이란만 가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예. 가요? 자, 입국 금지 아닙니까, 미국에? 기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